저번 시간에 우리가 좀 덜 했죠. 그러니까 이걸 좀 마무리하고요.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 담보 책임을 보시면 164페이지 보고 계시죠?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이제 뭐를 했냐면 해지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담보 책임을 보면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의 건물이요. 그러면 이제 의뢰한 사람이 뭐라냐? 이렇게 돈을 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1억에 이렇게요. 1억에.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건물하고 돈하고 이렇게 맞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이것을 등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가성이라는 것은 가격이 동등한 성질이다 이런 말이죠. 등가성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 을은 이 건물이 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갑도 이 건물은 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고 팔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을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서 이렇게요.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 이렇게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요. 이렇게 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이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이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서 이 건물을 샀다.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죠? 그랬으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샀다. 그것을 매수인이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샀다 그러면 하자가 있는 건물을 비싸게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 매수인은요. 누구한테요? 매도인한테. 책임을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너가 책임을 져라. 이것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매도인은 자기가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 팔았든 모르고 팔았든 관계없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짓느냐? 먼저 어떤 책임이냐면 이건 매수인이죠. 여기서 돈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죠. 돈을 깎아달라. 그것을 뭐란다? 대금 감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금 감액이요. 돈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깎으면 어떻게 돼요? 가벼우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오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는요. 이렇게 여기다요. 건물을 이렇게 물건 하나 이렇게 얹으면 되죠.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죠. 무거운 걸 하나 얹으면 어떻게 돼요?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요.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도 있죠. 해제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금을 깎아봐도 되고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도 되는데 아무리도 안 된단 말이에요. 조정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을 해제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우리 뭐라 한다?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보 책임을 모두 또 어떻게 했냐? 먼저요. 569조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타인 소유물이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우리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물건에 대해서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이요. 그런데 뭐는 못해요? 등기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분행위는 안 되지만 남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라든가 임대차라든가 뭘 할 수 있다? 계약은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529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권리의 하자라고 하는 것이 있죠. 권리의 하자예요. 권리의 하자가 있으면 이 권리는 570조요. 이것을 전부, 우리는 보통 전부란 말을 안 쓰고 그냥요. 타인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572조요. 이것을 말한다. 일부. 그것을 타인의 권리다. 이때 일부라는 것은 반드시 일부란 말을 써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574조요. 용익 권능의 제한이다 이런 말이죠. 용익 권능의 제한이요. 575조요. 그 다음에 54조가요. 그 다음에 뭐냐면 수량 부족이요. 수량 부족. 그 다음에 일부 멸실이죠. 일부 멸실이다 이렇게요. 575조는요. 용익 권능의 제한이죠. 용익 권능의 제한이요. 그 다음에 576조는요.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매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렇게 권리의 하자를 뭐라고 하냐? 권리의 하자는 이것을 추탈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추탈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경매가 있고요. 경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채권 있죠. 채권의 하자가 채권에 관한 담보 책임 있죠. 이거 578조고 579조가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물건의 하자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 물건의 하자. 이 물건의 하자는 뭐냐? 580조 하고요. 581조 이렇게 했죠. 그럼 580조는 뭐냐면 이것을 특정 물에 관한 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종류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딱 보면 양이 많아가지고요. 이걸 무슨 말인지 말하기가 조금요 힘들게끔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먼저 보면 이제 우리가 크게 구조를 크게 보는 것이죠. 구조를 크게 보면 권리 하자가 있고요. 이렇게 물건 하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경매가 이제 사례형 문제로 주로 나오고요. 채권은 뭐 이렇게 조문이 딱 하나인데요. 1항하고 2항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또 뭘 보냐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종류가 이렇게 권리하자, 물권하자, 경매, 채권 네 가지가 담보 책임이 있죠. 여기서 보면 타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행, 이익을 배상을 해요. 이행이 왜 그러냐? 원래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정 책임설에 의하면 그건 뭐냐면 신뢰 이익을 배상하거든요. 신뢰 이익이요. 그런데 이것은 이행, 이익을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족이다, 일부다 이런 말이 있죠. 여기 일부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한다? 이런 경우는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우리가 돈을 깎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돈을 깎을 때는 그냥 깎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가 부족했을 때 돈을 깎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일부라는 말, 부족이란 말, 일부라는 말 이 말이 있을 때만 대금 감액이란 말을 써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저당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권리하자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매수인이 있죠. 매수인은 선의이냐 악의이냐만 따져요. 그래서 여기서 과실이 있고 없고는 따져. 선의인데 과실이 있어도 되고 무과실도 되고. 알죠? 선의냐 악이냐만 따지고요. 원래 여기서 이제 제척기간이라고 해가지고요. 몇 년 안에 이제 우리가요 대금 감액이라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이것은 몇 년이냐? 1년 안에 하는 것이에요. 1년 안에. 근데 여기 또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고요. 제척기한은 형성권에 관한 것이 제척기한이란 말이죠. 형성권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형성권에 관한 것이 뭐냐? 해제권하고 대금감액 청구권이에요. 이 두 가지는 뭐냐? 형성권이고 제척기한이 걸리는 것이고 이 소멸시효는 청구권은요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물권의 하자죠. 물권의 하자는 여기서 매수인 있죠. 이 매수인은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요? 무과실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악이나 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과실. 두 가지로 나누죠. 선의 플러스 무과실. 매수인은요 몇 개월이냐? 6개월이 돼요. 6개월이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는 1년이죠. 1년이요. 권리는요 여기는 6개월이 되죠. 여기는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만 따지죠. 그런데 물건은요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반드시.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둘 중 하나로 있으면. 알겠죠?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큰 차이가 뭐가 있는지 그걸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를 또 하나 보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570조가 전부 타인의 권리죠. 그 다음에 572조가요 일부 타인의 권리죠. 574조가 수량부조, 그 다음에 일부 멸실 이렇게 되어 있죠. 575조가 용익 권능의 제한이고 576조가 저당권의 행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냐? 여기까지가 물건에 관한 거죠. 물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이제 580조하고 581조가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거 물건에 관한 하자죠. 물건. 그래서 특정 물과 불특정 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는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 가지로요. 여기 이제 대금 감액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대금 감액 청구권. 그 다음에 여기는 계약의 해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있고요. 손해배상. 그 다음에 여기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제척기간이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 청구권 앞에 감액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형성권인데요. 대금 감액은 항상 일부라든가
뭔가요? 부족이라든가 수량 부족할 때 부족이라든가 이런 말이 있을 때만 대금 감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요. 대금 감액이라는 것은 돈을 깎으려면 뭔가 깎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부라든가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이 있고 손해배상이 있고 제책기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선의하고 악의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선의, 악의 위는 선이고 악이고 이렇게. 선이 뭐가 실이냐? 이렇게요.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직기한이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정 물매실, 요건은 지하당권 행사 이렇게. 그러면 대금 감액은 일단 누구만 있냐면 대금 감액은 일부란 말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대금 감액이 있죠. 그러니까요 여기하고요 여기만 있고 여기는 없어요. 밑에는 악이에요. 알겠죠? 계약의 해제권은요 해제는 선이 있죠. 선의는 누구나 다 있는데요. 선의 계약 손해배상하고요 선의는 누구나 다 손해배상하고 계약 해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크게 보면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대금 감액이라는 것은 일부라는 말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두 개요. 그 다음에요 여기 수량 부족 여기는 보면 선의 악의가 다 되죠. 근데 여기는요 왜 선의만 되고 악의는 안 되냐 이 말이지.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569조에 보면 뭐가 있죠?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악의도 이게 되는 거예요. 악의.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악의도 되는데요 여기는 뭐다? 여기는 악의가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계약의 해제는 언제 하냐? 해제는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 손해배상은 손해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해. 자 봐봐요. 일부가 남의 것임으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를 해요. 선일 때. 수량이 부족으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를 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계약 해제는 항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요 여기는 또 왜 여기는 전부 타인의 권리는 악의도 되는가? 다른 데는 선의만 되는데 왜 여기는 악의도 되는가 이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여기 보면요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를 하죠. 그럼 이러면 전부 100%가 남의 것인데요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없으니까요 당연히요 계약을 뭘 한다? 해제할 수 있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요 저당권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 있죠. 이 아파트 중에서 저당 잡히지 않는 아파트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저당 잡힌 아파트에 대해서도 우리는요 사고 팔고 할 수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딱 보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요 여기서는요 선의 악의를 이렇게 불문하고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당권 행사의 경우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 해지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제책기간은 여기 보면 해제권의 경우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여기 두 가지는요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제책기간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여기는 선의하고 악의가 다 되죠. 그러면 선인 경우는 뭐냐? 선인 경우는 안날로부터 1년이고요 악의는 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1년이에요. 여기는 다 선의만 있으니까 선의만 1년이죠. 여기 물권의 하자는요 몇 개월이라고? 6개월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물권의 하자에서는 매수인은 선의가 아니고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요. 선의 무과실. 그럼 도대체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이 표로 하나를 보면 담보책임은 이거 하나만 표만 암기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담보책임에 보면 표가 어디에 나와 있냐? 16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 166페이지 여러분요 보면 거기 나와 있나요? 166페이지 표 나와 있죠? 그럼 그 표를 보면은요 570조 먼저 위에는 선이고 밑에는 악이 조그맣게 돼 있죠? 선이 악이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은 4개가 돼 있죠? 동그라미요? 그것은 선이 악의를 불문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 표를 보고 오른쪽에 8개가 나와 있죠.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대금 감액청권과 해제권이 동시에 있는 것. 알겠죠? 오른쪽에 보면 1, 2, 3, 4, 5, 6, 7, 8 나와 있죠? 그 말을 보면 이 표를 보고 이제 보는 거예요. 대금 감액하고 그 다음에 해제권,
대금 감액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있는 건 그것은 572조하고 574조에서 선인 경우에만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3번은요 선이 악의를 볼만하고 해지할 수 있는 것 찾아봐. 왼쪽은 570조가 선악 볼만하고 계약을 해지하죠. 그 다음에 576조가 있죠. 지금 이해됐어요 지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악의 우리가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은 누구만 된다고 했죠? 선이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악의도 되는 것이 하나가 있죠. 누가 있어요? 저당권의 행사. 그 다음에 이행이익이요. 원래 담보책임은 신뢰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행이익이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다? 이행이익이 뭐예요? 570조, 572조 이렇게 570조, 572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악의도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아니 뭐죠? 이행이익 배상을 한다 이 말이죠. 아니 이행이익 배상 그것은 570조, 572조 타인의 권리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이행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책기간 1년이 아닌 것 1년짜리가 다 있죠. 1년이 아닌 건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다? 전부 타인의 권리. 두 번째가 뭐다? 저당권의 행사. 세 번째가 뭐다? 물권의 하자죠. 물권의 하자는 몇 개월이다? 6개월이죠. 6개월. 그래서 1년이 아닌 건요 570조 576조가 대표적인 것인데 물권의 하자도 아니죠. 물권의 하자 종류물하고 특정물이 있죠. 몇 개월이다?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7번하고 8번은요 좀 이따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봐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이게 여러분요 지금요 166페이지를 봐야 돼요. 166 강의 노트요. 166페이지 그 이제 밑에 박스 밑에 보면 570조부터 572조 쭉 6개가 나와 있죠. 알죠?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이제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 570조죠. 570조 전부 타인이죠. 여러분 전부 타인의 권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죠. 전부 타인의 권리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전부가 타인이다 이 말이죠. 남의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술이 만취가 됐어. 여러분 술이 만취가 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 을은 아무리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계약이 무효니까. 그럼 이 사람 자기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파는 거예요. 그럼 병을 뭐란다? 매수인이죠. 을을 뭐란다? 매도인이죠. 팔았으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것 판 거예요? 결국 남의 것 판 거예요? 남의 것 판. 그것을 뭐란다? 전부 타인의 권리를 팔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매수인이죠. 이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을이라고 하는 매도인한테 너 왜 등기 안 해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미안하다. 계약이 무효로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이 을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뭐라고 묻느냐? 봐봐. 전부가 남의 거니까 대금 감액이라는 것은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란다? 매수인은 선이 악의를 볼문하고 즉 이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뭘 할 수 있다? 계약을 말 수 있어.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선인 경우 즉 타인 소유인 것을 몰랐다 이 말이죠. 선인 경우 안에서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이때의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 배상을 한다. 이행이익. 재직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이 매수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걸 하나 알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금 감액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재책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의 지문이에요. 이렇게 전부 타인의 권리 대놓고 1번 이렇게 1번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는가? 있어 없어? 없죠. 계약 해제는요 누구만 한다? 선, 악을 불문하고 다 하죠. 손해배상은 누구만 한다? 선이. 문제는 무슨 이익 배상한다? 이행이. 재책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지문 5개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면 이거 하나하나를 암기하려면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암기하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한다 이 말이죠. 대금 감액과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과 재책기하는 것이 있는데 대금 감액은 일부라는 말과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있고 그 외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타인의 권리와 용익권능과 저당권 행사 그 다음에 물권의 하자 이런 데서는 대금 감액이란 말이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는 다 된다? 선의는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선의.
알겠죠? 선의는 다 된다. 그 다음에 저당권 행사는요, 우리는 저당권이 있는 것을 알고 살 수도 있고 모르고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또는 모르고도 살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알든 모르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 암기해 놓으면 문제가 나올 때 편한데 이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암기하려면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572조요 일부 타인의 권리죠. 일부 타인의 권리죠. 일부가 타인이죠. 이게 뭐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평을 을하고 계약을 했어. 언제요? 2월 1일 날이요. 그런데 3월 1일 날 측량을 딱 했더니 100평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100평 속에 30평이요 병 것이다 이 말이죠. 병 것이다. 그래서 일부가 30이 병 것이더라 이 말이죠. 30이 병 것이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일부가 타인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일부가요 타인의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일부 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일부 타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왜 100평인데 100평 계약인데 남의 거 30평이 남의 거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이 뭐란다? 갑이 걱정하지 마. 내가 30평 병한테 사가지고 너한테 등기해 줄게. 등기를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갑이요 병한테 가서 팔아 했더니 5월 1일 날 뭐라고 그래요? 나 절대로 너한테 팔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는 갑이 을한테 결국 100평을 다 등기를 해줄 수 없는 것이 언제가 완벽하게 등기해 줄 수 없다고 알게 되는 거죠? 5월 1일이죠. 이것을 우리 뭐라 이것을 안날이라고 얘기하고요. 안날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선인 경우는 안날로부터 1년이고 악인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5월 1일 얘기하고 한 날은 계약을 체결한 날 2월 1일 얘기해요. 계약을 체결할 때 100평 중에서 30평이 남의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 이 말이죠. 이미 알았다. 그것을 뭐라 한다? 안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뭐죠?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악이 이것을 한 날, 계약을 체결한 날 이미 알았다. 이것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요 5월 1일 날 최종적으로 알았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안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은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선이 악이를 따지니까 그러니까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계약을 했느냐 모르고 계약을 했느냐 이 말이죠. 알면서 계약했다 악이 모르고 계약했다 선이란 말이죠. 그럼 선의는 언제부터 1년이냐? 안날로부터 1년이다. 그러니까 남의 것이어도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그걸 사가지고 을한테 등기를 해주면 되는데 병이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결국 등기는 못 해주죠. 그것을 뭐란다? 안날이다. 계약 등기를 해줄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날, 그것을 안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부 타인의 권리는 어떻게 한다?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악 불문하고 대금감에 선인 경우 계약해제, 선인 경우 손해배상이죠.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배상이다. 제책기한은요 선인 경우는 언제부터? 안날, 악인 경우는 언제부터? 한 날로부터 1년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처음부터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 박스를 하나 딱 보고 아 일부 타인의 권리란 말이 이런 말이구나, 이것을 박스 하나를 보고 해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574조요 수량 부족이죠. 수량 부족. 여기는 왜 하나가 조문이 그러면 573조가 빠졌냐? 573조는 선 악인은 안 한 날로부터, 그 다음에 여기 선의는 언제부터? 안날로부터 1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수량 부족. 이건 부족이죠. 수량 부족은 뭐냐? 이것과 비슷한데 달라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갑이요 여기 100평에 대해서 계약을 했죠. 을하고요. 언제요? 2월 1일이요. 그런데 측량을 3월 1일에 측량 딱 하니까 뭐죠? 면적이요 7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수량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여기는요 100평인데 30평이 남의 것이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사가지고 이것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줄래야 줄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처음부터 70평밖에 없다. 그걸 수량 부족이라고 그래요. 그럼 수량 부족이라고 해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무조건 수량 부족은 뭐죠? 대금감에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저것을 무조건 청구하냐? 그건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량 부족이라는 것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돼야 돼. 수량을
지정한 매매예요. 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뭐냐?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럼 이 평당을 뭐란다? 이것을 면적이라고 얘기하고요. 100만 원을 뭐란다?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했다 이 말이죠.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이것을 뭐란다? 아파트 분양이죠. 아파트 분양. 그럼 아파트 분양할 때 어떻게 한다? 평당 100만 원 이렇게 하지 않나요? 알겠죠? 이것을 수량 부족이라고 하죠. 수량 부족일 때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선인 경우에 한해서, 선인은 뭐죠? 부족한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모르는 경우에 한해서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574조고요. 그 다음에 575조는요 용익 권능의 제한이죠. 용익 권능, 사용하고 수익할 수 없다. 이러면요 이 갑의 집에요, 갑의 집에 이미 A가요 임차인이나 또는요 이 사람이 전세권을 살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10월 1일까지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요 2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걸 매수인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매도인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내가 내보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죠? 보통이요 집주인이 가서 물어보죠. A한테 혹시 나갈 거예요? 우리 집 팔 건데 이주사 비용 줄 테니까. 그러면요 A는요 이번 기회에 돈 한번 벌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 300에서 한 500 정도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매도인은요 내가요 돈을 줘가면서 내보내는 거니까 이사집센터에 전화했더니 이사 비용 1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포장이사가요. 그럼 이 사람은 100만 원만 줘도 많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은요 300에서 500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돈을 딱 가져왔는데 보니까 100만 원 딱 준단 말이죠. 이 사람 갑자기 돌변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 집 못 구해서 못 나간다고 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버티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잔금 치르고 2월 1일에 이제 이사를 왔죠. 왔더니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아직도 잠을 자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은 샀는데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뭐를 청구할 수 있느냐? 용익권능의 제한을 보면 대금 감액이란 말은 없지만 이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 한해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용익권능의 제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576조는 뭐냐? 576조는 저당권의 행사죠. 그러면 저당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경매가 이루어졌다. 저당권에 의해서요. 이런 우리가 보통 보면 갑의 건물에요. 여기요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얼마요? 1억 원에요. 2월 1일 저당권이었죠. 저당권이 있는 집을 을이요 3월 1일 날 매수하죠. 이걸 매수인 이 사람을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당권이 있는 건물을 매수한 사람, 이 사람을 뭐란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다? 매수인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다? 제3취득자잖아요. 제3취득자. 그럼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따져보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얼마 주고 샀느냐면 이 건물 5억짜리예요. 그럼 이것을 5억을 다 주고 샀느냐? 또는 4억만 주고 샀느냐 이 말이죠. 4억만 주고 샀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4억만 주고 샀다는 것은 내가 1억 원을 끌어안았다 이 말이죠. 그 말이잖아요. 자기가 끌어안았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서 경매가 됐어. 그러면 을은 갑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죠. 자기가 1억을 끌어안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책임을 못 묻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얼마죠? 5억이죠. 5억을 주고 샀다 이 말이죠. 5억 주고 5억 주고 이 집을 샀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5억 주고 샀을 때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럼 5억을 주고 집을 샀잖아요. 그랬는데 이 집이요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내가 샀는데 그냥 돈을 이 사람이 내가 5억 다 주면서 너가 1억 갚아라 그랬는데 안 갚은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5억 주고 샀는데 경매가 됐죠. 그러면요 을은 갑한테 책임을 추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또는요 먼저 을이요 등기를 했어. 등기를 했는데 나중에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가 돼가지고 을이요 소유권을 상실을 했어. 그러면 을은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 다음에 내가 5억 줬는데 1억 때문에 경매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을이요 이 1억 원을 대신 자기가 갚아야죠. 알겠죠? 원래는 누가 갚아야 되는데 갑이 갚아야 되는 것을. 그래서 말한다.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겠죠. 돈이요 나와야 돼. 출체가 뭐죠? 재산이 나간다 이 말이죠. 자기 주머니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5억 원을 대신해서 비용을, 그러면 그것을 비용 상환청권이죠. 돈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제 비용 상환청권이라는 것이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우리는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매수인이 알았든지 아기, 몰랐든지 선이 관계없이 우리는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로 인해서 언제나 경매가 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매가 당하면 뭐를 불문하고, 매수인은 뭐를 불문해?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자기가요 출제했다, 다시 자기 주머니에서 또 1억이 또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이 사람은 6억 원의 집을 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을 받아와야 되겠죠. 그 받아오는 것을 출제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출제 비용 상환 청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577은요. 580조로 볼까요? 580조하고요. 581조로 보면요. 이것을 뭐란다? 특정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뭐란다? 종류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정물은 뭐냐? 특정물은 아파트 매매 있죠? 아파트 보면 101동 101호죠. 101호. 이것을 특정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요 종류물은 뭐죠? 이러면요, 우리 지금 강의실에 보면 책상하고요, 걸상 있죠? 의자 있죠? 책걸상 있죠? 책상하고요, 의자 있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종류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봐봐요. 책상과 의자가 하나같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얘가 생긴 것들이 다 똑같죠? 그런데 내가 100세트를 주문했는데 가서 여기서 뭐죠? 배달 중에요, 운송 중에 3세트가 망가졌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다른 거 3세트 갖다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똑같으니까. 어느 걸 가져도 관계없잖아요. 그걸 종류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물은요, 내가 A라는 아파트에요 101동 101호를 계약을 했는데 101동 101호가요 실제 내가 봤던 건물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가서 처음에 봤을 때는 멀쩡했는데 가서 보니까요 막 물도 새고 곰팡이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뭐라 한다? 옆에 있는 아파트 201동 101호 들어가라고 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것을 특정물이라고 하면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종류물은요, 이것은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뭐란다? 물건의 하자라고 하고요. 이 물건의 하자의 경우 매수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선의 무과실. 우리가요 여기까지를 권리의 하자라고 하죠. 권리의 하자에서는 뭘 따진다? 선이냐 악이냐. 여기는 뭘 따진다? 선의 무과실. 여기까지는 몇 년이다? 1년. 여기서부터는 몇 개월이다? 6개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걸 이제 특정물, 불특정물 이렇게 하죠. 됐나요 지금요? 자, 됐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는 특정물이고요, 여기는 종류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느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물건의 하자는 뭐란다?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자 담보 책임. 여기에서 하자는 뭐라 한다? 여기에서 하자는 무슨 하자를 얘기하는가 이 말이죠. 여기에서 하자는 무슨 하자를 얘기하는가? 알겠죠? 여기서 하자 담보 책임은 하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자는 어떤 하자를 얘기하느냐? 그것은 객관적 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자는 주관적 하자와 객관적 하자라고 있는데, 이 객관적 하자라는 것은 뭐냐? 카탈로그 있죠.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요.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성능이 나오면 하자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죠? 객관적 하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확대 손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확대 손해가 뭐죠? 옥상이요 크랙이 가죠. 그럼 비가 새요 안 새요? 비가 새죠. 비가 새면 다른 데 다 젖어 안 젖어? 젖죠. 이게 이제 문제죠. 크랙이 가면요. 그래서 이런 경우 확대 손해라는 말이에요. 확대 손해요. 이렇게 확대 손해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확대 손해의 경우는 여러분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요 딱 두 가지예요. 먼저 그렇게 크랙이 간 거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하자가 없는 물건을 제공해야죠. 그런데 금이가 있는 물건을 제공했죠. 그것을 뭐란다? 의무 위반이라고 얘기하죠. 의무 위반. 자, 플러스요. 그 다음에 의무를 지금 위반했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 잘못이 있어야 돼요. 잘못.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태풍에 의해서
건물이 금이 갔다. 그러면 뭐죠? 천재 지배인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책임이 없겠죠. 잘못이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뭐죠? 옥상이요. 크랙이 가가지고 비가 세가지고 옥상만 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집에 있는 벽지까지 다 젖잖아요. 그 벽지까지 젖는 것을 뭐란다? 확대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확대 손해에 대해서도 뭐란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의무 위반, 귀책 사유 딱 두 마디가 있어야 돼요. 우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물건의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경매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자주 나온 테마는 아니지만 경매 경매는요 뭐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 여러분 봐봐요. 우리 항상 누가 책임지죠? 매수인이 책임을 져요? 매도인이 책임을 져요? 매도인이 책임을 지죠. 그럼 봐. 지금 이 갑의 건물에 여기 의리한 사람이 저당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 안 갚으니까 경매가 됐단 말이에요. 경매가 돼가지고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뭐가 됐다? 경락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락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경락인을 다른 말로 집 산 사람이죠. 이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고요. 그 집이 경매된 사람 집을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채무자를 뭐라고 그래요? 채무자. 이 사람 보통 채무자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죠. 이 사람을 뭐란다? 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집이 팔렸잖아요. 여기도 또 중요한 게 뭐죠? 이 사람은 지금 경락인이죠. 이 경락인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알겠죠? 지금 책임을 물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금 감액을 해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요 여기서 보면 이 경매의 경우는 이 갑의 물건이 갑이 원해서 경매가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경매가 됐어요? 어쩔 수 없이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 건물에 권리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이 사람이 갑이 원해서 매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갑이 경매가 되니까 자기 건물에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자가 있는 걸 알면서 경매가 되니까 그것을 고지하지 않았어. 고지하지 않아서 그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원래는 손해배상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이 경매가요 일단은 유효가 돼야 되고 유효. 그 다음에 이 물건에 권리의 하자하고 권리하자, 그 다음에 이것이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집이 만약에 경매가 된다고 해봐. 근데 여러분의 집이 경매가 되는데 유리창이 하나 깨졌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유리창 하나 깨져 있으면 유리창을 새롭게 끼워가지고 경매를 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 장 더 깨야 돼요. 두 장 더 깨야 되겠죠? 열받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요 물건의 하자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권리의 하자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는 책임이 없다, 권리의 하자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어요? 뭐가 된다? 권리 하자면 되고 물건의 하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 누가 매도인이다? 갑. 갑을 누구다? 채무자죠. 따라서 채무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채무자가요 이 저당권자가 2차적으로 책임을 져. 그런데 시험에는 항상 이걸 가지고 따져. 이걸 가지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니까 저당권자가 1차적으로 책임진다. 우리가 그럴싸잖아요. 저당권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 채무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냐면 법률적 제한이 있어. 법률적 제한이요. 법률적 장애가 있단 말이죠. 이 법률적 장애라는 것은 뭐냐? 내가요 이 땅을 경락을 받은 이유가 이 땅에다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이 땅을 경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경락받고 보니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땅이에요. 거기가 나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땅을 받았는데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법 때문에. 법.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알았어 몰랐어? 모르고 샀잖아요. 이 법에 대해서 모르고 산 것을 권리의 하자를 볼 것인가 물건의 하자를 볼 것인가 문제가 돼. 그러니까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느냐 물건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뭐란다? 공장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 장애는 그냥 물건의 하자로 봐. 물건의 하자. 알겠죠?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요 경락을 받은 물건을 공장을 짓기 위해서 경락을 받았는데 공장을 건축할 수 없더라 이 말이죠. 우린 그것을 뭐란다? 물건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것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되게 간단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되게 많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한 것이 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표 하나 안에 전부 타인에 관련 말이 무슨 말인지, 일부 타인에 관련 말이 무슨 말인지, 저당권의 행사가 무슨 뜻인지 이것만 알면 돼. 그것만 알면 나중에는 이 표 하나만 암기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이 표가 그대로 어디에 나와 있죠? 지금 166페이지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요 뭐란다? 대금 감액은 일부란 말과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있다. 됐죠?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선의는 다 된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다시 대금 감액은 일부란 말과 부족이란 말이 있으면, 그 다음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선의는 다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저당권 행사는 뭘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권리의 하자는 몇 년이다? 1년. 물건의 하자는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걸 먼저 기본적으로 암기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잠깐 넘어와요. 164페이지요. 거기 164페이지 보면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 맨 위에 박스 있죠? 박스 있어요? 그 박스 바로 밑에 보면 대금 감액 청구권과 계약 해제권은 제 측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거기다가 별 하나에 손해배상 청구권 그거는 뭐에 걸린다? 제 측이 아니다. 소멸시효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거기를 줄거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요. 담보 책임은 가중 경감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담보 책임 왜 그래요? 임의규정이거든요. 우리 지금 무슨 법 빼고 있죠? 채권법 빼고 있죠. 채권법은 임의규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중 경감 배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매도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않는 경우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우리가요 담보 책임을 배제하기로 약속을 했어도 알죠?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권리하자 이렇게 돼 있죠. 밑에 164페이지 보면 옆에 권리하자 이렇게 돼 있나요? 거기 보면 대금 감액은 572조하고 574조에만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는 방법 알겠어요? 밑에 그 다음에 타인의 권리 까맣게 돼 있죠.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이익을 배상한다. 권리하자는요 매수인은 뭐다? 선의하기 제측기할 몇 년이다? 1년이다. 저당권 행사 봐봐요. 매수인의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경매 봐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578조 경매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오른쪽 박스 나와 있죠? 채무자가 1차적 책임, 거기 아주 중요해요. 채권자, 저당권자가 2차적 책임이고, 그 다음에 경매에서는요 밑에 권리하자고 물건의 하자 있죠? 권리의 하자는 경매에서 책임을 지고 물건의 하자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근데 우리가요 법률적 장애를 뭐로 본다? 물건의 하자로 본다 이 말이죠. 경락에는요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세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원칙적으로 뭐는 없다? 손해배상은 없다. 알겠죠? 손해배상은 없다 이 말이죠. 특정물의 하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왼쪽 봐봐요. 권리하자고 물건의 하자 봐. 물건의 하자. 이런 물건의 하자는 뭐죠? 물건의 하자는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요? 무과실. 그 다음에 제측기한은 몇 개월이요? 6개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하자는 어떤 하자냐? 객관적 하자다. 객관적. 즉 카탈로그나 검사 성격서에 기재된 대로 내용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밑에 보면 확대 손해라고 되어 있죠. 의무 위반이 있고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 잘못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오른쪽 봐봐. 오른쪽 종류물의 하자 맨 오른쪽 맨 밑에 박스 종류물의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특정물의 하자 X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봐봐. 내가 아까 말했죠. 101동 101호를 물건을 계약했는데 물건이 너무 낡아가지고 설명 들었던 거와 너무 다른 거예요. 하자도 있고요. 그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이것은 계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더니 102동 101호로 가라. 거기도 비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특정물의 하자는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종류물은요 봐봐요. 종류물 봐봐. 생기가 다 똑같죠. 다 똑같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물건으로 바꾸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종료물의 경우는 여기 완전물 급부청구란 말의 뜻이 뭐냐, 바로 옆에 하자 없는 물건의 청구, 하자가 없는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 이 말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란다, 완전물 급부청구라고 하고, 이 완전물 급부청구는 어디에만 있다, 종류물에만 있고 어디에는 없다, 특정물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 여러분요, 다른 국어 없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완전물 급부청구권,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특정물에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만 있다? 종류물에만 있다. 종류물. 특정물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뭐라 한다?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한다.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이렇게. 그것을 완전물 청구, 종류물에만 있고 특정물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없다.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요,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여러분요, 담보 책임은 이제 나중에요 표를 보고 암기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디를 볼 거냐면 170페이지를 봐보세요. 여러분 보면 거기 환매와 교환이라고 나와 있나요? 환매와 교환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잠깐 쉬었다요, 잠깐 설명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환매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다음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요, 환매하고 가등기 담보를 한꺼번에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교환 이렇게 보도록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